코딩으로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 수업 시간에 나온 수학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조건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를 결정하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을 갖추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서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 3차 함수 이상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와 최단거리를 결정하는 문제는 공통적인가,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할 점 중에 하나였는데, 뜬금없이 그 창의적 사고를 하는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를 왜 푸는지에 대한 얘기는 일단 풀고 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열어보려고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새로운 코드를 하나 생성을 해두고요.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텐데 2차 방정식을 푸는 공식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x는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나누기 2a 이런 거 이제 계산기로 써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도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를 하고 또 플러스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를 해서 대칭인 형태의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위로 볼록한 함수도 있고요. 이런 함수의 그 최소값은 q라고 하는 값인데 x가 p일 때 y가 q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으로 써 있으면 이게 이제 p, q라는 게 바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함수일 때 이걸 가지고 p랑 q를 구해내는 거는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 여기 안 나오네. 네, 공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변환을 하면 2a 분의 b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p가 되고 마이너스 4a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이제 q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p, q를 구해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거를 컴퓨터한테 풀게 만들면 어떻게 풀어주는지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차 방정식이 있는데 ABC 개수를 입력받아서 2차 방정식을 정의한 다음에 근해 공식으로 2차 방정식을 두 근을 구하고 프린트 해줘. 파이썬 코드로 챗GPT가 만들어준 코드이고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코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마지막에 결과 출력이에요. 결과 출력인데 뭘 출력할 거냐면 루트를 출력할 거예요. 루트를. 이거는 지금 근이라는 뜻으로 변수의 이름을 잡아놓은 겁니다. 루츠가 있는데 루츠의 0번째 원소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소 이걸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 열과 함께 출력을 할 거여서 따옴표 안에 가로치고 넣었고 가로친 거를 변수로 받기 위해서 앞에 F를 써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F를 만약에 쓰지 않을 거면 2차 방정식의 근까지 하고 여기다 따옴표를 치고 얘네들은 분리해서 써줬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건데 그럼 루츠는 어떻게 나오냐 그걸 계산하는 걸 찾아봅시다. 그럼 걔가 여기서 계산이 돼요. 여기서 A, B, C를 입력받은 함수에서 solve quadratic 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A, B, C는 어떻게 입력을 받을 것이며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겨 있는 것인가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A, B, C를 이렇게 입력받겠다. 플로트라고 하는 건 실수를 정의하는 거고요. 실수, 정수, 자연수, 실수 이런 것 중에 실수를 정의하는 거고 인풋을 받을 건데 인풋을 A 개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면 입력되는 숫자가 A이고 B 개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면 입력되는 숫자가 B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은 후에 자 요걸 풀어. 그러면 이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지금 보니까 위에 들여쓰기가 다 함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solve quadratic 얘가 이제 지금 이 중요 함수인데 얘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일단 D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다음과 같이 정했어요. 곱하기는 요 별표 그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건 별표 2개 이렇게 해서 b 곱하기 b를 해도 되지만 b 별별 2 이렇게 해서 b 제곱을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썼어요. if 어쩌고 else 어쩌고 그래서 만약에 판별식이 음수이다 라고 하면 근을 복소수로 만약에 판별식이 음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근을 실수로 계산하는데 지금 이게 뭘 계산한 거냐면 근의 공식을 쓴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쓰는데 루트라는 거를 math 점 스퀘어 루트라고 썼어요. 스퀘어 루트가 그 루트를 계산하는 수학 함수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스퀘어 루트를 그냥 쓴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점 찍고 앞에 math를 써줘야 되는데 그럼 math 모듈을 불러와야 돼요. 우리가 그림 그리기 할 때부터 해본 방법이죠. 그래서 임포트 math를 해주고 임포트 매스를 해줬으면 여기 이제 스퀘어 루트 사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리턴 이렇게 계산한 루트 1과 루트 2를 리턴 받아라.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안에서 무슨 짓을 했던지 간에 결과가 두 개가 나온다. 루트 1과 루트 2가 나온다. 그럼 그 루트 1과 루트 2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여기서 나온 근을 루츠에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의 원소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가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 출력을 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그랬을 때 함수를 이용해서 풀 건데 그 함수가 요걸 입력받아서 풀 거고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는 조건문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입력하려 일단 알고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2, 1 이렇게 하면 이제 중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중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생긴 근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군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하면 근사값으로 이렇게도 이제 구해집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j라고 붙여놓은 게 i 대신에 쓴 거예요. 그래서 허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소수로 처리가 되는 걸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 근의 공식을 써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수도 ABC를 입력받아서 만들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일반형 함수 표현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의 공식을 사용해줘. 자, 이 친구의 설명을 보면 유사한 종류의 행동을 하고 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가 있을 때에 얘를 p, q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a로 묶어서 만들고 나머지 것들 요것들이 q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드 복사. 새 코드를 하나 생성하고 붙여 넣은 후에 계산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제곱이면 0,0이 나와야 되잖아요. 1 빵 꼭지점 0,0 오케이. x가 0일 때 최소값이 0이다. 아래로 볼록한 것도 알려줬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 결과를 출력해보자. 결과에서부터 조건문을 쓰고 있습니다. if a가 0보다 크면 else a가 0과 같거나 작으면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를 판단하고 최소값은 vertex 꼭지점 이렇게 준다. 표현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p는 최소값 q는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받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꼭지점 구하는 함수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거기서 vertex를 리턴 받았겠죠. 리턴 받은 걸 여기다 하나씩 넣었어요. 0,1, 0,1 해서 원소 두 개를 넣었으니까 쿼드라틱 vertex에서는 입력을 리턴을 두 개를 받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ABC를 이전 코드와 동일하게 입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스퀘어 루트 같은 걸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포트 매스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유사하게 이렇게 이름 그리고 입력받을 값 정한 다음에 def 앞에 쓰고 그 뒤쪽에 이렇게 이제 x랑 y 들여 써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이니까 이제 공식을 그대로 썼어요. 얘도 y vertex 꼭지점에 y 좌표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x랑 y 값을 리턴 받을 거예요. 리턴 받은 값이 여기 버텍스에 두 개 원소로 차례차례 들어가고, 그러면 x가 0번째, y가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얘를 개수를 입력하세요. -2, 3, 2 이렇게 하면 위로 볼록하며 최대값은 3.125일 때 x는 0.75입니다. 이게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판단 안 해보려고 했는데 챗GPT가 워낙에 똑똑해가지고 한방에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푸는 문제가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공식으로 풀어봤어요. 우리는 손으로 2차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게 사실 아니고, 얘는 아니고,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공식이 없는 문제가 공식이 없으니까 컴퓨터한테 시켜가지고 컴퓨터한테 시켜서 간단한 그 계산들을 조금 해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사값을 구해서. 그래서 컴퓨터한테 근사값을 구하도록 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르다. 공식을 손으로 푸는 걸 계산해서 쓰지 않는다. 이차 방정식 푸는 코드를 다시 만들어줘. ABC를 입력받아서 2차 방정식을 정의하지만 x의 범위를 임의로 결정하고 거기서 x 값을 대입해서 계산된 값이 0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하고, 계산된 값들을 이용해서 차이가 제일 적은 값을 근이라고 정의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코드를 복사해서 일단 이 코드가 하는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얘한테 똑같이 근을 출력을 하는지 보려고
아까 21번이 2차 방정식을 푸는 코드였죠. 얘를 실행해서 1, 2,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봤어요. 얘도 똑같은 근을 출력해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1 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x의 최대값은 10 아니 이런 numPy가 없어. numPy를 no module named numpy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면 import numpy가 맨 위에 있겠죠. numpy가 없어서 numpy를 못하고 있으니까 numpy를 가져와. pip install numpy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받아라. 1, 2, 1 마이너스 10, 10 근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0.99099 이렇게 해서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틀렸다고 할 것이냐? 마이너스 1이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요거는 근사값으로 거의 맞은 값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코드 강의를 보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결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근사적인 2차 방정식의 근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x가 얼마인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근을 출력하고 있지는 않죠. 두 근을 출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걸 찾으면 좋다 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때 방정식의 값 0에 가까운지 아닌지 같은 걸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여기서 받을 거예요. 인풋을 5개나 받고 있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루트랑 밸류로 각각 받고 있어요.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만 써주면 거기에 원소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2개를 써주면 각각 받기도 한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입력을 받을 거예요. A, B, C, X 미니멈, X 맥시멈. 내가 미니멈과 맥시멈을 잘못 정해주면 근이 다르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실행을 할 건데 1, 2, 1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5까지 마이너스 1이 포함되지 않은 범위를 정하면 어쨌든 마이너스 5가 근에 제일 가까운 값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산출해 주고 있다. 16보다 더 작은 값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범위를 맞게 설정해 주면 또 맞게 잘 구할 수 있다. 범위를 맞게 설정을 해주면 컴퓨터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 2, 1 넣고 마이너스 만 플러스 만 근데 계산을 못했네.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네. 그러면 조금만 줄여볼까요?
1, 2, 1 마이너스 1000 좀 가까워지긴 했는데 근사값 마이너스 1 가까워지긴 했는데 충분히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드네. 여기서는 왜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여기는 왜 마이너스 1이 나올까요? 그것도 코드를 보면서 판단을 해봅시다. 이렇게 입력받은 값에 대해서 approximate 루트를 계산을 할 건데, 그럼 이 함수가 위에 정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봅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머지 걸 다 들여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난 5개밖에 입력을 안 했는데 6개 넘 포인트를 1000개, 얘가 임의로 1000개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일단 넘 파일을 np라고 쓸 거여서 np.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얘를 설치를 했어야 되고 모듈을 불러왔어야 되고 x의 범위를 넘 포인트만큼 일단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하나씩 대입을 해볼 거여서 얘가 1000개면 2만을 1000으로 나누면 20이니까 제일 작은 단위가 20이에요. 제일 작은 단위가. 그래서 0 근처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0보다 큰 게 플러스 20 이렇게 이제 되던지 0이랑 아니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0은 없고 플러스 10 이렇게 되든지 해서 요 1000이 의미하는 바가 요 설정을 받으면 그렇게 이제 쓰고 있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얘가 산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늘리고 계산을 다시 시켜보면 1, 2, 1 마이너스 만 그래도 순식간에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또 틀렸네. 균등하게 나누기를 잘 못하네. 2만을 100만으로 나눴는데 요건 테스트를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x 밸류를 리스트로 정할 건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x 민부터 x max까지 넘 포인트로. 근데 이게 이제 뭘 정할 거냐면 이 린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 어떻게 쓰고 있냐면 스타트와 스탑에 대해서 숫자들을 입력받아서 정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샘플 2에서 3 5개. 그러면은 2에서 3까지를 5개 원소로. 그러면 2도 포함하고 3도 포함하고 그 사이를 4개 구간으로 나눠야 5개가 되니까 요렇게 됐어. 오케이. 그런데 엔드 포인트를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값들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써보자.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엔드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만도 포함하고 거기를 100만 등분
했겠죠? 그렇게 이제 집어넣고 함수값 f 밸류를 계산할 건데 x 밸류에다가 a 제곱 아니지 x 제곱 a의 x 제곱 b의 x 플러스 c 이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f 밸류랑 뭐랑 계산할 거냐면 그거의 절대값이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미니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요게 최소값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함수이니까 여기서 f 밸류들이 쭉 계산이 될 텐데 x 값을 집어넣는데 x 값이 지금 100만 개잖아요. 100만 개를 차례차례 다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것들이 f 값도 100만 개가 나올 건데 그 100만 개들을 쭉 계산을 했을 때에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뭐냐라는 걸 도출해 줄 것이다. 그래서 도출해 준 것이 몇 번째 값인지를 알려줄 건데 그 몇 번째 값인지를 집어넣고 x 밸류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근을 주게 된다. 오케이.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논리상으로는 이상하지 않은데 얘가 숫자가 작아지면 계산을 잘 하지만 숫자가 커지면 계산을 잘 못한다. 천만으로 나눴더니 계산을 한다. 그러면 100만으로 나누면 계산을 왜 못하지? 백만으로 나눠도 계산을 한다. 아까 뭔가 잘못됐었다. 아무튼 계산을 잘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값. 여기 뒤에 2의 마이너스 5, 2의 마이너스 7 이런 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걸 컴퓨터가 좀 알아먹기 쉬운 표현으로 다른 숫자들이랑 헷갈리지 않게 약속된 기호입니다. 그래서 막 요건 10만 분의 1, 얘는 막 1000만 분의 1 이렇게 되는 숫자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준다. 그리고 요런 게 근사값의 근으로 나온다 라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넘파이에 있는 약속된 린 스페이스랑 아규 미니멈 이런 걸 쓰는 게 지금 처음 단계에서 쉬워 보이지 않으니까 얘한테 요구를 좀 해볼게요. 린 스페이스와 아규민 등 넘파이 모듈의 함수를 쓰지 않고 가급적 for를 사용한 반복문과 뭘 이용해서
사용해서 같은 계산을 해줘. 똑같은 계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뭘 해줄 거냐. 코드 복사. 오케이. 같은 계산을 하는데 결과 출력하는 거 똑같고요. 그 함수 이렇게 이용할 거고요. ABC랑 X 범위 입력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역시 넘포인트 1000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 각 스텝을 정의를 해서 얘를 i부터 요거 1000개의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999번째까지 늘려가면서 거기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스텝만큼을 곱해서 그 스텝 그 사이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이 내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i를 곱해서 얘가 이제 몇 번째 숫자인지, 아까는 인덱스라고 나온 값이었어요. 그 i를 곱해서 최소값부터 차례차례 더해 나가면 x 밸류들의 리스트를 정할 수 있는데, 그 x 밸류들의 리스트를 보고 최소값을 판단을 할 거예요. 최소값을 판단을 할 때 어떤 값들이 필요하냐면 일단 approximate 그 다음에 그것들의 값, 얘가 x값 그 다음에 y값, 그 이전에 mean difference가 0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같은 걸 계산해서 볼 거여서 아래에서 이제 다시 포문을 사용해서 리스트 x 밸류를 전체 이제 차례차례 입력받아서 f 밸류를 계산을 하고요. ax 제곱 bx 플러스 c를 계산을 하고 디퍼런스에서 f 밸류가 0과 가까운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절대값 계산을 했어요. abs 절대값 계산을 하고 디퍼런스랑 민 디퍼런스가 계산을 해봤더니 디퍼런스가 더 작아. 그러면 민 디퍼런스로 갱신한 다음에 어프로시메이트 루트도 x로 갱신하고, 그 다음에 밸류의 그 y값도 f 밸류로 갱신하라. 그 다음에 얘네들 x 값이랑 y 값을 리턴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했던 계산이랑 마찬가지의 계산이에요. 뭐가 더 쉬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x의 범위를 균등하게 나눈 다음에 그걸 하나씩 대입해서 최소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해보겠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이값을 일단 설정해 놓고, 일단 뭐라 설정해 놓고 그거보다 작아지면 계속 갱신해 나겠다. 그래서 최소값을 쓰겠다. 그러면은 초이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맨 처음 초이값을 inf 이렇게 적었잖아요. 얘가 인피니티예요. 인피니티 무한대. 처음에 제일 큰 값, 컴퓨터가 인식하는 제일 큰 값을 해놓고 그거보다만 작아지면 되는 거인 거죠. 자, 요거를 실행시켜 봅시다. 1, 2, 1, 마이너스 10, 10. 오케이.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0, 0.0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명확하게 1000으로 나누니까 소수점이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풀 때 1, 2.3에 4.5에
마이너스 10에 10 이렇게 했을 때 얘는 근이 아니네. 근데 암튼 그 누가 봐도 지금 개수들이 정수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값을 썼을 때에도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의 답을 구해준다. 그래서 공식을 몰라도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함수 정의만 ABC만 3차 함수로 바꾼다든지 4차 함수로 바꾼다든지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들죠. 그래서 지금 해보기로 한 것 중에 2차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전에 0번째로 2차 방정식의 근이나 2차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공식으로 구하는 코드. 그 다음에 또 0번째로 2차 방정식의 근을 노가다로 구하는 방법, 무식하게 구하는 방법,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대입해서 근사값으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요 세 문제 복습을 해보시고 0번, 1번, 2번 그리고 3, 4, 5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습 정도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